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죠. 김성훈 팀장님. 자, 일본의 엔화 약세 46점 지금 70엔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3월 달에 본 수치이긴 합니다. 100엔대를 전망하던데 고점을 넘어가서 가게 되면 엔화 약세, 우리 이 자동차한테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료이고 또 미국에서는 리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동차 관련 업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동차 관련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북한 관련 이슈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어제 시장에도 루머가 하나 들어왔죠.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네 마네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북한이든 중동이든 먼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시캐스터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5천만 달러의 국방비를 감축하는 것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도 미국의 경우는 현재 상당히 경기 회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유가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쟁을 먼저 벌일 가능성에선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전쟁을 한 해 만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의 체력 자체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루머에도 쉽게 휘둘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형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전망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현대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이었죠. 연비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당시 현대차가 주가가 장중에 8%까지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모두가 연비 문제에 집중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연비가 문제가 아니었고 결국은 환율이 엔화의 약세 흐름이 결국 현대차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현대차가 대규모 리콜 관련해서 기아차와 더불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리콜 때문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보기보다는 좀 다른 이유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제 현대차가 2013년도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작년보다 소폭 줄어든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R&D 부분에서는 2조 원 정도 좀 규모를 늘렸습니다만은 증설, 쉽게 해서 시설 투자와 관련해서는 규모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와 기아차의 공장 가동률이 약 105%입니다. 쉽게 해서 풀로 가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증설을 통해서 좀 추가적인 생산량을 늘려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설 투자를 축소했다는 것에 오히려 현대 올해 2013년에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엔화 일본 증시가 상당히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이 현대차 EPS와 함께 그 달러 엔 환율의 좀 흐름을 같이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 엔화의 약세 흐름과 그리고 현대차 EPS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보시면 2000년도 이후에 달러는 차트의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두 번의 강세기와 두 번의 약세기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엔화 환율이라는 것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최소 2년은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여기 차트에서는 95엔이지만 현재 96엔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엔화의 흐름, 약세 흐름의 경우에서는 결국 2014년 한 해 동안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는 상당 부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월봉상 헤드앤숄더의 모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왼쪽 어깨 부분인 25만 원대에서 26만 원대도 현재 탈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기 민감주와 더불어서 완성차 역시 일단 주식 투자의 대상으로서는 큰 매력이 없는 만큼 아직은 경기 부양 기대감이 좀 있는 내수주와 유틸리티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에 집중하시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 그래도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20만 원을 깰 때마다 지금 보니까 지난해 11월, 올해 2월인가요? 1월 달에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또 지금 20만 원대. 이번에도 견뎌내면 좀 주가 반등하지는 않겠습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또 희망을 찾으셔야 되니까. 네, 아마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엔화가 현재 폭등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아마 조정의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당시를 이용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자동차를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한 해 길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일단 좀 접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누가 뭐라 해도 시장의 중심은 현재 IT,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있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규하 연구원님, 그러면 김규하 연구원님의 시종일관 출발 전략은 이 IT 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IT 부품주 중에서 그동안 좀 주목을 덜 받았던 종목들, 업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업종은 글라스 슬리밍이라는 업종들입니다. 이 글라스 슬리밍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유리를 깎는다, 유리 기판을 좀
가볍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는데 2013년 디스플레이 성장 트렌드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계속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3년에 스마트폰은 전년 대비해서 31%의 성장세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태블릿 PC 또한 73% 이렇게 성장세를 누릴 것 같습니다. 이런 IT 부품주들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또 주목을 할 것이 이런 IT 기기들이 보면은 디스플레이, 즉 화면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진다는 점입니다. 다량의 정보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평균 디스플레이 크기가 가장 가파른 추세로 이렇게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하지만은 계속해서 무한정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이 커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마트 기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휴대성인데요. 휴대성의 필요 조건으로 보시면은 우선 이제 더 가볍고 더 얇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필수 조건으로 지녀야 되기 때문에 글라스 슬리밍 공정은 이 스마트 기기의 그 확산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그런 공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글라스 슬리밍은 패널을 얇게 제조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불산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합판 유리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를 만들 때 얇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런 데서는 1mm 정도의 그런 패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고객들의 요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리기판 자체의 두께 감소는 효율 측면에서 아주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런 글라스 슬리밍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글라스 슬리밍과 함께 ITO 코팅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회사가 더욱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리밍 업체를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라든지 LG, 우리 그 모바일 기기는 삼성과 애플이 이렇게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슬리밍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슬리밍 공정에 들어가는 업체로 보시면은요, 아몰레드 패널의 경우에는 솔브레인이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용 LCD 패널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인 GD라는 그런 업체에서 메인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슬리밍 공정에서는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태블릿 PC 쪽에 아바텍이라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브레인은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그런 장점이 있는 회사고요. IT 케미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쪽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아바텍은요, ITO 코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라스 슬리밍과 함께 ITO 코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서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슬리밍과 코팅, 시너지 효과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 GD라는 종목은요, 삼성 디스플레이 5세대 라인 추가 상황에 따라서 가장 많은 실적 향상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업체, 아직까지 주가 자체는 다른 IT 부품주들, 스마트 기기 그런 수혜주들 관련해서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종일관 출발 전략 두 분의 전문가였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의 김성훈 팀장,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규화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